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요, ETF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작할 건데요.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운용 부문의 김민 본부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민입니다. 자, 오늘 먼저 큰 그림부터 체크를 좀 해주시죠. 네, 1분기 지나가고 2분기가 시작됐는데요. 네. 지난 과거, 그러니까 1분기 동안 개인들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ETF,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제가 탑 10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1분기에 가장 개인분들한테, 개미 투자자분들한테 가장 사랑을 받았던 ETF 10개를 준비하면서 일단 총평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정리를 좀 해보니까 네. 오직 미국이더라고요. 오직 미국, 그 다음에 유동성이 풍부하다. 이 두 가지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에서도 재밌는 게 이제 미국 중에서도 미국 대표 지수에 투자하는 ETF가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1등이 타이거 미국 S&P 500이라는, 그래서 1위, 3위, 6위가 이제 미국 대표 지수에 투자하는 ETF가 지금 상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6위가 나스닥 100 ETF입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 많은 분들이 테크주가 잘 되니까 엔비디아가 잘 되니까 나스닥 100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실제로는 타이거 미국 S&P 500이라는 미국 S&P 500이라는 대표 지수에 많은 관심을 개미 투자자분들이 보이셨는데요. 저는 그거 보면서 개미 투자자분들이 유튜브나 아니면 뭐 경제지, 뭐 매경이나 아니면 이런 경제지를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스닥 100 테크주 너무 좋긴 한데 이미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아직 오르지 않는 미국의 중무장대나 소비재 업종을 가득 들어있는 미국 S&P 500 지수에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S&P 500 ETF로 3,100억이나 사주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재밌었던 거는 아직도 유동성이 풍부하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제 끝판왕, 파킹 통장의 끝판왕이라는 CD ETF가 두 개 합쳐서 5천억이나 매수를 했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그만큼 유동성 측면에서도 넘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ETF도 유동성 ETF로 많이 매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위는 이제 지금 미국 기준금리 지금 인하를 예견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시장금리가 튀면서 좀 손실 구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0년 국채 ETF가 1,800억 1분기에 매수가 됐고요. 7위부터 9위까지는 인컴형 ETF입니다. 파이어족이나 은퇴 생활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요즘에 인컴형 ETF가 인기가 많고요. 다만 이제 재밌는 것은 미국 지수, 미국 익스포저의 이제 콜매도를 통해서 뭐 7%, 10%를 주는 이런 인컴형 ETF가 인기가 많다. 그러니까 코스피 200이나 아니면 뭐 다른 아시아 지수가 아니라 이 인컴형 ETF마저도 이제 미국 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인컴형 ETF가 인기가 많았고요. 마지막으로 10위는 아까 반도체 얘기를 해주셨는데 반도체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가 1,000억이 들어오면서 1위부터 10위까지 개인들의 많은 사랑을 ETF가 받았습니다. 마지막 10위. 네. 반도체가 예. 시간이 지날수록 순위가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도 예, 드는데요. 예, 예. 그 이유가 시장에서 반도체 사랑이 굉장히 뜨겁기 때문이죠. 실적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이 숫자가 확인되기 때문에 더 맞습니다. 그 기대감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또 반도체 ETF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신다고 들었는데요. AI 확대로 반도체 인기가 증가하는 상황, 반도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시장에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건지 이 내용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까 두 분의 패널이 제가 잠깐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앞선 코너에서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조금 눈높이를 조금 낮춰서 그래도 메모리, 비메모리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TV를 보는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메모리, 비메모리부터 그러니까 ABCD부터 한번 설명을 그리고 다음 주에도 제가 같은 시간에 나와서 좀 더 이제 업그레이드 내용 할 건데 오늘은 이제 첫 단계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눠지고요. 메모리 반도체는 저장에 포커싱이 되어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연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의 대장은 삼성전자라 보시면 되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뭐 TSMC나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엔비디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전에 한참 전에 뭐 2000년대나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2010년만 하더라도 메모리 반도체 저장이 이 포커싱된 메모리 반도체가 시장 규모가 더 컸는데 2023년 시장 규모를 제가 조사해 봤더니
비메모리 반도체가 AI 때문인지 83%가 시장 전체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가 17%. 그래서 점점 시장은 오늘 시황은 이제 메모리긴 하지만 큰 그림에서의 시황은 이제 비메모리로 가고 있다. 그 이유는 AI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연산에 집중된 비메모리, AI로 인해서 점점 확대될 것이다 지금 설명을 주신 건데 비메모리 안에서도 CPU, GPU 맞습니다. 이렇게 또 나뉘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차이는 어떤 걸까요? 예. 일단 그 이제 메모리의 프로덕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DDR, DRAM, 네. 낸드 플래시가 되고 비메모리에 이제 나오는 프로덕트는 CPU, GPU입니다. 근데 이것도 솔직히 어려워요. CPU 뭐 엔비디아는 GPU의 대장이라고 네. 그러는데 GPU는 뭔가 쉽게 말씀드리면 CPU는 아주 고급 인력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중앙 처리 장치인데 일단 중앙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뭐 굉장히 좀 뛰어난 주요해 보이죠? 그렇죠. 주요해 보이는 거죠. 다만 이제 CPU의 장점은 고급 인력이긴 한데 이 친구가 너무나 한 개의 연산만, 그러니까 한 개의 그 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병렬적으로 많은 그런 연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CPU보다는 다양한 연산을 할 수 있는 GPU가 인기가 많아지고 비메모리의 대장이 이제 CPU에서 GPU로 넘어가고 GPU를 90% 이상 생산하는 엔비디아가 지금 이렇게 아주 주가가 고공의 관계를 가게 되는 거고요. HBM 아까 너무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HBM은 고대역폭 메모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AI가 이제 말씀드린 비메모리이긴 하지만 이 저장할 수 있는 공간도 메모리도 필요합니다. 메모리 칩도 필요한데 이 메모리 칩이 아주 수직적으로 여러 개가 쌓여 있다 그러면 빨리 이제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HBM이라는 거는 수직적으로 저 그림도 있지만 쌓아가는 구조인데 저희 집 앞에 이제 주차 빌딩이 있습니다. 네. 그럼 한 층이 있으면 주차를 한 층밖에 못 하잖아요. 그걸 10층으로 만들면 한 번에 10개 수많은 그런 많은 데이터를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많은 데이터에서 AI가 이제 메모리를 쓰면서 HBM을 필요하게 되는 거니까 이 HBM 메모리, 그러니까 HBM이라는 이 반도체가 점점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점점 필요하게 되는 거죠. 엔비디아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반도체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되는 쪽은 어딘지 세분화해서 좀 들어볼 수 있었고요. 뭐 A, B, C, D 처음부터 설명을 해주신다라고 했는데 정말 좀 쉽게 와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베이스에 깔고 저희가 이제 반도체 ETF 무엇을 봐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준비된 게 있을까요? 네네. ETF, 상장된 ETF들이 아까 패널부터 말씀드렸지만 네. 한 20개 이상. 다만 이제 패널분이 말씀드린 거는 이제 국내 주식이 한정돼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제 반도체 ETF는 국내보다는 국외에 네. 훨씬 더 다양한 ETF가 있고요. 아까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5개를 준비해 봤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이 반도체 ETF 끝판왕이 부르는 수탁고가 2.3조에 이르는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가 있고요. 요거는 비메모리의 밸류 체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도 들어있고 TSMC 들어있고 한 40종목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뭐 수익률도 22% 났고요 올해. 그래서 수탁고가 이렇게 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타이거 AI 반도체 핵심 공정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요거는 국내에 아까 말씀드렸던 HBM의 종목들이 한미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그득 담아 있는 ETF입니다. 그리고 또 일본 반도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반도체 팩트셋이라는 또 ETF가 있고요. 아까 전공정 말씀해 주셨는데 ETF가 전공정 ETF도 있고 후공정 ETF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에 있는 반도체를 아우르는 ETF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 글로벌 ETF 반도체 ETF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금 20개 이상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반도체를 공부하신 분들 뭐 한번 그런 ETF로 반도체 ETF로 어떤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주식보다도 더 가치 있는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타이거 반도체 쪽에서 수익이 잘 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이라고 설명해 주신 비메모리 쪽은 네. 이미 3월 1분기밖에 안 지났는데 20% 수익률이 났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앞으로 더 상승룸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세요? 네, 저는 일단은 뭐 메모리가 기본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밸류 체인에 투자를 해야 된다. 비메모리가 아까 83%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더 위로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비메모리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네. ETF가 필요한데 그것이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빈메모리에 투자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국내 HBM 관심 있으시다면 그것만 묶인 것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민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시간도 매일경제TV와 함께해 주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